안녕하세요. 반도체 기업 중에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터치한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 속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장에서도 반도체 주가 시장을 이끄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이런 가운데서도 대표님께서는 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 주간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제가 시장 조사해 보면 그 일반 투자자들 반도체 들어오게 안 하고 네. 선수들 펀드나 뭔가 사모펀드 팔아먹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가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끄는. 그러니까 이제는 예.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외국인이 사요. 근데 그것도 전 파생적 시각으로 보면 올려놓고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만 전자를 다시 언제 깨나. 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갖고 아주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석가들은 이제 때 만났다 해갖고 그냥 엔비디아 그 광신도들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냥 120과 150불에서 봐셨어야 돼요. 그 엔비디아 열풍을 지금 떠드는 게 아니라 네. 엔비디아 주가 보면 작년 9월부터 이제 시장은 우리 시장 바뀌었고 미국 시장도 9, 10월에 바닥 찍었거든요. 만에서 네. 나스닥. 그때 엔비디아가 120불입니다. 그리고 저는 300에서 324에서는 다 팔아라 그랬는데 요번에 실적 서프라이즈 나와서 그 갭은 놓쳤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 팔아갖고 이제 테슬라 가자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테슬라가 150에서 160불이에요. 이제 200달러를 넘어섰죠. 이제 220불부터 또 그것도 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갭이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그래프가 가장 위험한 그래프예요. 실전에서는. 지금 이론적으로는 이제는 미래에 또 뭐 GPU 뭐 해갖고 이제 또 이거 꼭 에코프로 40만원에서 80만원 갈 때 이제 미래 그 수익 다 끌어들이시 다 떠들 거라고요. 근데 저는 대주주 탐욕을 가장 경계합니다. 이때 또 대주주가 이만큼 이게 얘네들이 이만한 호기를 언제 만나겠어요?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해 당사자 집단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요? 나는 증자할까 봐 걱정이에요. 희석화시키거나 분할시키거나 네. 그래갖고 딴짓 할까. 그래서 갭은 언제 메꾸나 볼래요. 이 갭 분명히 메꿉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400불이 넘었어요. 오히려 이제 위치가 나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 덕분에 간 건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오히려 뭐 미래반도체라든지 SNS텍이라든지 5월 15일에서 저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보다 SNS텍이나 한미반도체나 미래반도체나 이런 거 근데 그거 다 팔자고 그래요. 오히려 그래프상으로 팔아먹는 냄새들이 나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편을 볼 거예요. 반대편이라 하시면 어느 쪽이요? 자동차 부품. 재밌는 거는 현대차, 삼성전자, 엔비디아 때 현대차 기아를 눌러요. 그러면서 뭐 디스플레이텍, 현대공업, 뭐 CIST 그쪽 섹터를 다 눌러요.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시소로 바뀌나 또 볼래요. 시장은 우리가 이제 그 호재가 나왔을 때 그 뉴스에서 뭐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뭐 1조 달러 저는 그게 제일 악재라고 봅니다. 그게 제일 악재. 실전에서 꼭 그 에코프로 80만 원 갖고 사람 흥분하게 만들어 놓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팔아갖고 저는 얘로 가자 계속. 지금 전번 주에는 얘가 185불이었는데 이제 200불을 넘었습니다. 근데 직전 고점은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 네. 이거를 돌파하고 최대 고점은 300불입니다. 300불 돌파는 저는 아직은 안 봐요. 그럼 300불이 가려고 그러면 스타링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로봇 에너지가 뭔가 새로운 환경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 쪽에서 나오든지 기가 팩토리에서 나오든지 뭔가 그냥 자기네들이 만드는 모델 전기차 갖고는 300불은 못 넣은 것 같아서 220불에서 300불 사이가 저는 얘의 매도 타임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상대 속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6, 7, 8이 6, 7, 8월
예, 네. 3개월이 위험한 구간 같아요. 지금까지 올라왔던 종목들이 부러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장 저는 싸울 때가 이것만큼 좋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부채 한도도 뭐 다 해결됐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악재가 안 보여요. 아스닥도 1,300이에요. 우리가 11,000에서 12,500, 700일 때, 여기서 갔다가 꺾이면 어떡하지? 뭐 그냥 불안을 겪어서 계속 뭐 은행도 망해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부채 한도 뭐 이렇게. 근데 이제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할 때 저는 가장 위험한 구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대형주장 5월 15일부터는 SK하이닉스가 1등입니다. 시가 20기 종목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장이래요. 반도체 레스고래요. 아니 그러면 작년 9월, 1월, 3월 이때 왜 안 했어?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자고요. 그리고 그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서 1월 3일 기준으로 100% 이상 올라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소부장 주식들을 쫙 열거해 봤어요. 한 100개 넘거든요. 네. 10%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나머지는 그냥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겠지 하고 지금 희망 고문시키고 있는 장 같은데, 저는 오히려 주도주 바뀌어 갖고 6, 7, 8은 저는 철저히 소외주만 찾을래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비관론자가 될래요. 6, 7, 8은. 이제 그동안에는 걱정하지 마, 매크로 분석하지 마, 뭐 해갖고 지금까지 왔다면, 네. 이제 6, 7, 8장은 갑자기 지뢰 터지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오히려 터질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은 뭘까? 이런 것도 고민해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이것보다 좋을 수 없고 엔비디아인데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뒤통수 갑자기 때리는 그 뭐가 있을까요? 6, 7, 8월 사이에 예, 6, 뭐가 7, 8. 있을까요? 저는 군사적인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채 한도 지금 다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뭐 합의에는 이르렀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난 그게 부결되면요. 이것도 들여다 볼래요. 반 트럼프파가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네. 지금 7대 6으로 간들간들하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 트럼프파 공화당 의원 중에 반란표 나올까봐. 그래서 그거 확인할래요. 6월달. 그래서 저는 소부장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현금화 시켜라.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6월 8일까지 만기일 동안 파생 시장을 체크하면서 리스크 관리해라. 이제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하방 공격에다 사용하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6월달 일정을 보는 겁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네. 저는 요 FMC 요 6월 13일, 14 당연히 동결시키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요 사이에서는 그 공화당 그 하원에서 부결됐을 때 상황. 그러면 부결됐을 상황이면 어느 정도 상황이 나올까요? 이미 오른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72,500원까지 갔거든요. 그냥 65,000원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공격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럼 65,000원이라면 지수는 100에서 150 정도? 그럼 지금 거의 2,580.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2,600을 못 들어요. 4월 18일 날이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80대. 66,000원이거든요. 네. 지금 거기서 5,000원 정도 더 올렸어요. SK하이닉스가 더 제일 많이 갔어요. 그때가 9만 한 3, 4천 원인데 거의 11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그거 메꿀 것 같아요. 그래서 6, 7, 8은 저는 제가 중국주 피하자 그랬죠. 오늘 아침에 저는 이 경보 들으셨어요? 아침에 그냥 제가 핸드폰이 네.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 있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죠, 예. 네. 대표님은 아침에 그것 때문에 깨셨나요? 예, 그것 때문에 깼죠. 어떻게 대피를 좀 아이.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그냥
저건 뭐야?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와, 장중에 저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장 열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에 다행이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했고. 그런데 오늘 시장 보시면 야간 시장에서는 파생 시장에서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밀렸어요. 오늘 본장에서 그동안 제가 이 시장의 에너지를 양매수 갖고 계속 느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풋에서 대박이 났어요. 하방에서. 오늘은요. 그게 어떻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달리다가 이제 주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힌트. 주도기주 물질이나 종목 물질이 바뀌겠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나 2차 전지 쪽이나 그동안 이제 소외주 쪽 그리고 바이오나 스마트 헬스케어는 요번 연준위에서 금리 동결 확정하고 이제 인하 분위기로 갈 때.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 겁주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또 한 번 더 한다. 뭐 그러니까 그런 게 확인되면 이제 그 다음이 바이오. 요 시차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주도주 오늘이 재편 현상. 그동안 쉬었던 것들이 가고 그랬더니 또 오늘 오면서 시간에 딱 보니까 디스플레이 텍이 또 상한가예요. 그거는 오늘 뉴스에 그 법률로 전국의 그 충전 부분이 그동안 막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거 다 풀어주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충전 또 섹터가 들어와요. 그러면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에서 자동차 밸류체인이나 부품이나 충전으로 자율자동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은 LG 이노텍, 센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약간 또 IT 그동안 또 엔비디아 추종 에너지가 중심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미세한 변화가 오늘 좀 감지가 되더라고요. 대표님, 오늘 하실 내용을 압축적으로 앞서서 좀 풀어주셨는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네. 질문을 제가 하나하나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간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파생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조금만 자세히 풀어주시겠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전번 주에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 돌파할까? 이게 엔비디아로 확 돌파했어요. 그죠? 엔비디아로. 삼성전자에서도 갭상승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 이렇게 하면서 600만 주, 700만 주 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수 네이키드 매수라면 비차익 매수가 몇천억 증가했어야 돼요. 네. 비차익 매수는 매수도로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요거 갭 상승할 때 전체적으로 5월 15일에서 현재까지 거의 4조를 샀는데 딱 두 종목 전체 4조 가까이 샀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샀어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SK하이닉스도 보세요. 이 수직, 이 각도 보세요. 저는 이 올라간 것만큼 또 포지션 청산 게임이 들어오나 아직까지 9월 물로 롤오버를 안 해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샘플링 한번 보세요. SNS텍이 이게 전번 주입니다. 49,500만 원. 10% 더 갔어요. 그리고 미래반도체는 전번 주가 고점입니다. 오히려 팔아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이게 전번 주 26,000원이거든요. 똑같아요. 실적으로 이 사이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이수페타시스예요. 그동안 소외해갖고 엔비디아 덕분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세분하게 들여다보면 네.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올려놓고 다른 건 다 판 냄새가 나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추세적으로 순수하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저는 순수하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이게 전번 주까지 그 5월 22일에서 5월 24일까지 이제 700원 샀다가 좀 주춤주춤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세요.
700만 주, 600만 주 이게 엔비디아 호재로 급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물밑이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SK하이닉스도 보시면 200만 주, 400만 주, 100만 주, 160만 주.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하루에 400만 주씩을 사요. 근데 네이키드 매수가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다음 전략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매일 옵션, 오늘도 보세요. 네. 이 340이라는 게 지금 2580 정도가 이게 오늘 0.36짜리가 1.5니까 거의 4배 정도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거 설명을 줄게 0.36이 프리미엄 가격이거든요. 그냥 3,600원짜리 15,000원이 하루 만에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는 여기 한 계약 곱하기 승수 25만 원 해갖고 실제 들어가는 돈 계산해야 되지만 그냥 주가로 보면 그냥 3,000원짜리가 15,000원 하루 만에 됐다. 오히려 하방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그리고 오히려 상방인 340짜리 콜은 거의 2.9짜리가 0.5 됐으니까 29,000원짜리가 5,000원 됐으니까. 근데 내일이 만기일이에요. 네. 그럼 생명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민을 한번 얘기해 보죠. 삼성전자 뒤에 그림자가 있어요. SK하이닉스. 이게 비차익이 증가했다면 순수한 네이키드 매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매수 합성 매도가 롤오버 돼야 돼요.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6월물이 8일로 끝나요. 근데 지금 잔고가 32만 개나 돼요. 많은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죠. 이게 6월 8일까지 제로가 돼요. 32만 개 합성 그 미결제 잔고가 네.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빵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방향을 잡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9월물로 아직도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요번 금요일부터 이제 서서히 넘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넘기길 바라는 겁니다. 넘겨야 돼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청산 시나리오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쏙 걸고 그 매도 친 거를 청산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롤오버보다. 이러면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9월물로 32만 개 중에 9월물로 거의 뭐 30만 개는 넘어가야 돼요. 그럼 큰 데미지 없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 따라 좀 춤출 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올랐다 빠지는데 갑자기 해서 청산 시스템 들어가면 변동성 더 커져서 그러니까 그 대신 상대적으로 7만 전자, 10만 전자는 유지하는지는 볼래요. 그걸 깨고 내려가면 아까 같은 악재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뒤통수 두들겨 맞는. 부채한도 다시 또 노이즈가 생긴다든지 또 금리 노이즈가 아예 동결할 줄 알았더니 또 이상한 얘기가 또 돌아오고 막 이런. 네. 그리고 저는 또 6, 7, 8을 왜 경계하자 그러냐면